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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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xn제곱을 포함하는 함수 문제로 좀 가봅시다. 자, 하나밖에 없어서 좀 외롭죠? 두 문제밖에 없어서 좀 외로워요. 자, 87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왼쪽 거랑 굉장히 많이 좀 비슷합니다. 아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수열로 잡혔다면은 얘는 이번에 fx, 그쵸?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x의 n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는 f-3분의 1, f2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f-3분의 1이다. 그럼 그냥 3분의 1 집어넣어서 해도 돼요. 어차피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글씨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니까 어차피 극한 취한다 그러면 얘밖에 없잖아요, 극한이. 근데 얘네 다 빵으로 가는 애니까 그냥 그대로 따로 계산해줘도 돼요. 다 빵빵 이렇게 갈 거니까 1 빼기 3분의 1, 3분의 2분의 9분의 1 빼기 8 마이너스 9분의 8 그래서 3 약분해주고 2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라 이렇게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애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흰색으로 할게. 자, 여기에서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지금 수렴인지 발산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죠? 수렴인지 발산인지.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어차피 얘네만 등비 수열이니까. 그래서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것과 x의 크기가 1보다 큰 것과, 왜냐면 다른 데 등비수열이 없으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랑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x가 1보다 작으면은 얘는 빵빵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수렴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얘랑 얘는 빵으로 갈 거니까. 빵으로 가잖아요. 괜찮아요?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빼기 1. 그죠? 그대로 간다고요. 그럼 x 값에 따라서 계속 나타나지게 될 거고, 얘는 어차피 분모가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약분해서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괜찮죠? 자, 그럼 x가 1보다 큰 경우도 한번 봅시다. x가 1보다 크면은 얘 무한대로 가죠? 얘네는 상수잖아요. 쩌리.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값으로 한번 볼게요. f2를 한 번만 볼게요. f2.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라서 어차피 얘네 무한대로 가잖아요. 얘는 끼케야 3, 끼케야 3. 이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얘는 그냥 2로 수렴할 거라고. 괜찮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본다 그러면은 얘네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건 무시, 그죠? 분모분자를 x n제곱으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x 괜찮아요? x. 그래서 실제로 2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를 한 번만 볼게요. x가 1인 경우 f1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빼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뭐 그냥 그대로 극한 씌워봤자 111, 111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얘는 3분의 1로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f-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라서 얘는 지금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로 나눠볼까? n이 짝수인 경우라면 1 마일 1 그럼 얘는 홀수지. 그죠?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홀수죠. 그러면 마일 1 마일 그래서 지워버리면 1분의 마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짝수 번째는 지금 다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n이 홀수인 상태라면은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짝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얼마지? 마일분의 1 마일이네. 오! 똑같네.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얘가 이렇게 수렴하기도 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렇게 값 구해내는 애가 문제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레벨 2 수준이라고요. 레벨 2 수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 레벨 4, 5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중간고사 때 레벨 4 수준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물론 대진고랑 대진요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2학기 때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내면은 다 터져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3학년 1학기 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와요. 레벨 4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레벨 4에선 보통 어떻게 나오냐? 함수 그래프로 나와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x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x-1 그쵸? 그래서 x-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만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는 y는 x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딱 요 사이에서 y는 x로 나오게 되겠네.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3분의 1로 나올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겠고 그쵸? 요게 지금 fx 함수 그래프라고요. 괜찮아요? 여기에 조금 더 연결해서 막 fx랑 gx 곱해가지고 막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뭐 gx 막 이런 거 섞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막 0,2를 지나가는 기울기 m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게 하는 m의 값을 구하시오 막 이런 것들 튀어나온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지금 87번은 이 3개의 값을 구하는 문제일 뿐이라서 그냥 3개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지만 조금만 더 나간다 그러면 요 유형은 100% 중간고사에 나올 거니까 함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만 연습해요. 그리는 것까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나중에 한번 좀 더 풀어보고요. 숙제는 나중에 내일 줄게요. 숙제는 88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88번. 자, 모르겠으면 87번을 다시 풀어봐도 돼요. 모르겠으면은.
자, 모르겠으면 숫자를 몇 개를 넣어서 판단해 봐도 돼요. 자,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원래는 이거를 숫자 넣어서 판단해 보는 게 맞지만 한 번에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얘 fx는 이 극한으로 나타나져 있는 함수야.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극한 안에 존재하는 식을 보니까 상수에다가 등비수열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n이 껴져 있는 이 등비수열들이 각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등비수열들이 수렴하는지 여부는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기준이라서 애초에 x값을 1보다 작은 것과 1보다 큰 걸로 구분하자고요. 그러면 남는 게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1과 마이너스 1은 따로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등비수열이 극하는 수렴 조건이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뭐야, 1보다 작으면 등비수열이 극하는 빵이잖아. 이 빵이잖아. 그러면 1 플러스 0분의 0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꼴만 보면 나오니까. 자, 그러면 x의 크기가 1보다 크면은 1 플러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2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 입장에서 1과 마이너스 2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분의 얘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쵸? 그럼 둘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분모가 x 인수가 하나가 더 있죠. 분모가 하나 더 많으니까 분모 분자를 x의 2n-1제곱으로 나누면은 x분의 1만 나오는구나. 그쵸? x분의 1만 나오는구나. 나는 이거 헷갈리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무한대로 가니까 큰 걸로 나눈다. x의 2n제곱으로 나눈다. 분의 x분의 1 빼기 x의 2n제곱분의 2 빵빵. 그래서 무한대는 얘네 n만 영향을 주니까 지금 이건 상수예요. 얘는 지금 1이고 얘는 x분의 1. 그래서 x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x가 1인 경우면은 1 더하기 1 분의 1 빼기 2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n은 지금 자연수라서, 그렇죠? 자연수라서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1 그래서 2분의 마3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은 어떻지? 1과 마이너스 1이 같나요? 당연히 안 같지. 그죠? 당연히 안 같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fx는 그냥 상수냐?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로 상수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는 x분의 1이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래프까지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1과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유지해서 갈 거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는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1.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죠? 1.
자, 그래서 크기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쵸?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요. 그쵸? 요게 지금 fx 그래프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걸 지금 연습 안 해놓으면은 이제 학기 들어가서 이제 많이 빡세질 수 있어요. 많이.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그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나머지 내용을 좀 볼게요. 당연히 뭐 그래프 이용해서 극한, 도형 이용해서 극한, 그건 뭐 함수의 극한에도 똑같이 있죠. 똑같아요. 거기 있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살짝 불필요한 거는 좀 뺄 거라서 저기 지금은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뺄까 말까 93번이랑 91번은 이건 점화식을 설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애라 지금 우리한테는 나오기가 더 힘들 거예요. 우리 이전 학년까지는 그래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92번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숙제로 한번 해보고요. 딱 하나만 직접 풀고 다음 단원으로 가볼게요. 89번 한 번만 해봅시다. 89번. 자, 얘는 함수의 극한에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n제곱이 n과 지워질 거라서 1차 계수 때문에 수렴값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1차 계수는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수렴이 n 때문에 수렴하는 거라서 상수항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으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n 플러스 2분의 1이죠. 오케이. 이건데. 80번. 오케이. 자, 그래서 실수만 안 나온다면은 얘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OP에는 어떻게 쓰죠? 제곱합 루트지. n 루트 n 플러스 1. 제곱합 루트니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루트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OQ에는 그냥 n이네. 그쵸? n. 자,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지금 1차 항에 대응되는 거, 그죠? 루트 n제곱이 지금 1차 항에 대응되는 거고, 그 개수가 지금 둘이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얘는 수렴의 여지가 있다 라는 거. 수렴의 여지가 있다. 자, 그럼 얘는 상수항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2차랑 1차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그러면 상수항은 4분의 1이어야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2분의 1로 봐도 돼요. 어차피 이거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뺐으면 2분의 1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92번까지는 숙제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 끝났어요. 와.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 수열의 극한. 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함수의 극한이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외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외에는. 자, 그 다음에는 그냥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똑같이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딱 하나. 뭐라고요? 등비수열의 극한. 걔만 미적분 원에 없는 애요. 등비수열의 극한.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만 조심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크기가 말과 1 사이인 걸 중점적으로 봐주면 되고, 거기 추가적으로 초항이 빵이거나 공비가 1인 것까지 좀만 더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거에 쐐기를 박는 애가 이 88번. 그죠? 등비수열의 극한의 최종 버전. 그죠? 우리 내신의 최종 버전. 얘로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끝으로 나머지는 그냥 함수의 극한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급수로 가볼게요. 급수. 그렇죠? 간단한 것만 할게. 간단한 것만. 왜냐면은 내일 급수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하루 만에 못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딱 앞부분 기본기만 좀 잡고 갈게요. 참고로 미적2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 1단원이고요. 1단원이고 그 다음 쉬운 게 2단원이에요. 그 다음 쉬운 게 2단원. 자, 그래서 왜냐면 개념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개념이 많지가 않아서. 자, 일단 급수 단원은 어떠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게 막 쉽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체감상은 어려워요. 체감상은.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는 1, 2단원은 되게 쉬웠네 이렇게 돼버려요. 1, 2단원은 상대적으로. 자, 급수라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새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건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급수는 저희가 뭐냐? 원래는 막 여러 가지 막 표현이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불러요.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수열의 합 V 극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열의 합의 극한. 급수는 수열의 합의 극한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급수의 표현 형태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뭐 일단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얘를 합하겠죠. 그죠? 시그마 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2랑부터 더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영원히 더하는 거예요. 이게 급수예요. 괜찮아요? 자, 1항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끝도 없이 더해 나가는 게 급수인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더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더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 그러면은 그냥 1항부터 n항까지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 그 n은 무한대야. 이렇게 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다가 극한을 취해서 영원히 더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괜찮지? 자, 근데 요 수열의 합 얘는 우리가 짧게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냥 SN이라고요. 그죠? 수열의 합. 그치? 그래서 얘도 넓게 따지면 수열의 극한이구나. 왜냐면 수열의 합 SN 자체도 하나의 수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넓게 따지면 수열의 극한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수열의 합을 갖다가 SN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갖다가 급수에서는 또 따로 별도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붙이냐면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되니까 우리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은 급수의 일부분만 더한 거다 라고 해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은 그냥 수열의 합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수렴하는 경우가 있겠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괜찮지?
자, 발산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무한대로 발산하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아니면 진동하든 그건 몰라요. 그건 뭐 다 가봐야 알아요. 그렇죠? 가봐야 아는 거고 수렴하는 경우는 또 뭘로 수렴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 그 수렴값을 편의상 S라고 써볼게요. 그 수렴값을 S라고 써볼게. 그죠? 이게 0으로 수렴하는지 아닌지는 또 그때 봐야 알겠지만, 그죠? 구분 기준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때 이 S라고 수렴한 이 값도 이름을 또 따로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의 이름을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아니 급수는 급수지 뭐 급수의 합은 뭐야? 급수를 또 더한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냥 급수가 수렴하면 그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요. 너의 이름은 왜 김철순이? 그러면은 뭐 왜야? 그냥 내 이름이 김철순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약속이에요. 급수의 합.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 정리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하나의 내용을 더 들어갈까 했는데 남은 시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급수 연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급수 연습하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좀 봅시다.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얘까지만 그냥 할게요. 자,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일단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영원히 더하는데 수렴하는 게 쉬워요? 발산하는 게 쉬워요? 발산하는 게 쉽겠지. 계속 더하는데 티끌만 해도 계속 더하면 당연히 발산할 거예요. 그쵸? 티끌만 더해도. 자, 그래서 어지간하면 발산하는데 수렴하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얘가 수렴한다. 영원히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항은 발산하면은 될까요? 자, A1, A2, A3, A4 부터 막 언젠가 계속 나오고 그냥 영원히 더할 거예요. 영원히 더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극한이 여기서 나온다고 한번 쳐볼게요. 극한이 이쯤 어딘가에서 나오고 걔를 영원히 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약간 좀 비슷한 라인이라고 칠 때 AN이 만약에 발산한다고 쳐봐요. 그럼 무한대를 영원히 더할 텐데 이게 수렴할 리가 있어요? 당연히 수렴 안 하겠죠. 그렇죠? 일반항은 당연히 발산합니다. 일반항이 발산하면 급수는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AN이 수렴을 한다고 쳐볼게요. 1로 수렴한다고 쳐볼게요. 자, 1로 수렴한다 그래도 얘는 2를 또 영원히 더하고 있어요. 이게 수렴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발산하겠죠. 괜찮아요? 자, 위에 거는 무한대게 있는 거고 얘는 1이 무한대게 있는 거예요. 둘 다 발산한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뭔가를 무한번 더하는데 그러면 뭐를 무한번 더했을 때 그나마 수렴의 여지가 있어요? 빵밖에 없다고요. 괜찮아요? 언젠가부터 얘는 0으로 수렴해야 그 0이 계속 더해져도 수렴의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일반항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게 개념상으로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상으로는 별이 100만 개. 100만 개? 미안해. 그냥 뭐 셀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중요해. 이건 진짜로. 그냥 최중요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그냥 무조건 0으로 수렴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가 수렴을 할까요?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급수가 수렴을 할까? 자, 모에다가 무한대를 보냈을 때 얘가 수렴을 하려면 0 아니면 그나마 수렴의 여지가 없는데
0 곱하기 무한대는 어때요? 이거 반드시 수렴이에요? 모르지. 이거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괜찮아요? 한마디로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모르는 거예요. 얘는 모릅니다. 그렇죠?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발레가 두 가지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발레. 자, 첫 번째 발레는 뭐냐면은 AN이 n분의 1인 거예요. AN이 n분의 1인 거.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냥 거의 반쯤 암기해 두고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일이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좀 골치 아파요. 자, 한번 볼게. 진짜로 발산하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증명 한번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그냥 이렇게 계속 더하겠지? 아무리 봐도 어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일단 빵이에요. 괜찮죠? 일반항은 빵으로 갑니다. 근데 웃긴 게 얘가 발산해요. 계속 더하면은. 발산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야. 아쉽지만 얘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급수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쓴 방법은 뭐냐면은 아예 이렇게 간 거예요. 얘보다 작은 걸 한번 써보자. 얘보다 작은 거. 얘보다 작은 애를 쓸 거예요. 1은 그나마 안 바꿔요. 2분의 1도 그냥 냅둘게요. 근데 3분의 1을 4분의 1로 써볼게.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무조건 작죠. 그렇지? 4분의 1은 그대로 냅둘게요. 자, 5분의 1 대신에 8분의 1로 써볼게. 6분의 1 대신에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9분의 1 대신에 16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그냥 써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반드시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작을 거예요. 괜찮죠? 분모가 더 크니까.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썼냐? 그쵸? 얘네 둘을 더하면 이게 2분의 1로 나와요. 그러면 8분의 1이 총 4개이기 때문에 얘도 2분의 1이 나와요. 그럼 16분의 1도 8개이기 때문에 얘도 2분의 1로 나와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1 더하기 2분의 1이 무한대개수구나.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구나 라고 증명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쵸? 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모르겠지만 얘보다 작은 애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볼 것도 없다. 그쵸?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 증명이 시험장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근데 왜 얘기하냐면은 n분의 1이 급수가 발산하는 걸 보고 그냥 바로 알아야 된다고. 얘가 몇 번 나와요. 한 번씩. 한 번씩 나와요. 그때 얘가 수렴하나 발산하나 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냥 외우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증명 한번 본 거예요. 괜찮죠? 자, 얘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자, 수열의 합에서 수열의 합이 나왔다. 그러면은 뭘 또 보고 싶냐? 시그마랑 친한 애들이 있어요. 시그마랑 친한 애들. 걔네들이 여기서 발산하는 애들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리식. 사실 부분 분수는 거의 다 수렴해요. 부분 분수는 거의 다 수렴합니다. 근데 무리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시그마 아니면 로그로 나타나져 있는 시그마 얘네들은 대체로 다 발산을 합니다. 대체로.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것까지만 증명을 하고 문제 좀 풀어볼 거야. 자, 두 번째 것까지만.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일일이 더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켤레를 한번 좀 써봤어요. 자, 그러면 켤레하니까 n 플러스 1 빼기 n 분모는 그냥 1이겠고 그럼 분자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나오겠네. 저기 일단 얘가 일반항이 빠르고 하는 거 괜찮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쭉 가다가 얘는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넣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들어간다고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써준다고. 그게 엄밀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괜찮죠? 부분합의 극한. 자, 그러면은 앞뒤로 지워지니까 얘도 순서상 여기로 남겠고 요거 하나, 이거 하나 남죠? 괜찮지? 그래서 얘는 마저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무한대. 무한대 빼기 1? 무한대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도 발산하는 케이스는 무수히 많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급수가 수렴하는 건 진짜 너무 어렵다고요. 당연하지 않을까? 급수가 수렴하는 게. 아니, 영원히 더하고 있는데. 그쵸. 티끌모아 태산. 그쵸. 티끌모아 태산. 먼지 모여도 우주가 될 수도 있어요. 먼 티끌모아 티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얘는 티끌모아 티끌인 애들밖에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엄청 작은데 그거를 계속 더해도 그 수렴하는 애들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하고요. 문제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봅시다. 저기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1, 2, 3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 2, 3번. 1, 2, 3번. 자, 1번. SN이 이렇게 돼 있어요.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급수를 구해달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아까 봤지만 급수는 SN 극한이에요. 그치? 얘 그대로 극한 취하면 얘가 지금 급수라고요. 이미 수열의 합을 써놓은 거예요. 괜찮아요? 2분의 1이에요. 답 1번. 오케이. 자, 2, 3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2, 3번 한 번만. 자, 이미 부분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합에다가 극한만 취하면 급수라고요. 이미 SN은 부분합입니다. 그래서 극한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n제곱은 극한으로 0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지금 수렴값이 1이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극한 빵으로 갈 거니까 1. 그쵸? 이렇게 되겠네. 얘도 지금 극한하면 이게 급수잖아요. 그러면 뭐 2차 계수가 1이고 여기 2차 계수 마이너스 1인가 얘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애매하겠는데 요거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4번은 일반항 자체가 2n-1이죠. 일반항 자체가. 그렇죠? 얘 수렴인지 발산인지 먼저 따져달라 그랬는데 일반항이 이거면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매번 다 급수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들도 그러잖아. 그냥 막 우리 학교에 막 10,000명이 지원했어. 그럼 10,000명 면접 다 봐요? 아니지. 1차 서류 전형으로 한 100명 남기고 9,500명 떨구고 100명만 면접 본다고요. 괜찮아요? 마찬가지야.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봐봐요.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얘는 애초에 수렴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일반항부터 0으로 가는지 먼저 보고 일반항이 0으로 가도 급수가 수렴하는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일반항 요거잖아.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 얘부터 볼게. 무한대로 가네? 아웃! 괜찮아요? 1차 서류 전형 탈락. 괜찮아요? 얘는 급수 수렴 안 한다고요. 오케이. 일반항이 0으로 가도 지금 급수가 수렴할까 말 건데
일반항 0으로 안 가고 있으면 얘는 그냥 볼 것도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5번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5번. 자, 얘는 지금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n-1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일반항 어때요? 0으로 가네. 그쵸? 0으로 가네. 그럼 얘는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나요? 그건 또 모른다고요. 그쵸? 1차 서류 전형만 합격한 거야. 실제로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얘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자. SN을 구해보자. 그치? SN을 구해보자.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1-R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한개수 제곱. 괜찮아요? 한개수 제곱. 자, 그러면 얘는 급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분모는 3분의 2. 분자는 1 곱하기 1 빼기 빵으로 가네. 괜찮아요? 빵으로 가네. 그래서 얘는 2분의 3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일단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은 애만 가능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큰일 났다. 클라스. 7번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7번 하나. 이거 하나만. 딱 하나만. 7번 하나만. 나머지 레벨 1들은 한번 나중에 풀어보기 바랍니다. 7번도 사실상 시그마가 친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대수 수열의 합에서 나오죠. 부분 분수로 들어갑니다. 일단 일반항은 0으로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급수 계산을 해봐야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너무 쉽지. 근데 좀 그래도 할만하지 않아?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쉽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막 어색해서 안 와닿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되게 여유있게 잘하고 있어요. 진짜. 화이팅! 자, 그래서 부분 분수로 찢어줘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어차피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일반항은 0으로 가죠. 그럼 계산해봐야지, 뭐. 그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 분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수능은 부분분수 얘밖에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부분분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쵸? 왜 성립하는지는 알고 있지? 그쵸? 통분이에요. 원칙상 통분. 자, 요거를 통분하는 ab분의 b-a인데 양변을 b-a로 나눈 거죠. 통분의 역연산이 부분분수구나. 그쵸? 그냥 통분의 반대 연산일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대로 영원히 더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k는 1부터 n까지 부분함만 써주고, 그 다음에 극한을 나중에 붙이는 걸로 급수 처리를 한다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가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앞뒤로 계속 지우다 보면은 순서상 이렇게 지워지니까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남겠네요. 근데 부분분수에서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몇 개가 남든 상관없이 걔네 다 얼마로 가요? 걔네 어차피 다 빵으로 간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1만 나오게 돼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일단 마무리 짓고요. 내일 2단원이 끝납니다. 내일 숙제는 내일 줄게요. 저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대진고 대진요구를 제외하고는 그냥 단거나만 마저 다 풀고요. 그 다음에 대진고 대진요구는 당장 2학기가 지금 시험이라서 얘로 모자라요. 그래서 내일 대진고 대진요구는 딴 걸 또 줄게요. 만약에 대진고 대진요구가 아닌 학생들 중에서 나는 더 풀고 싶다 그러면은 얘기해요. 줄게. 오케이. 알았어. 안녕. 내일까지 단거나 교재만 끝내면 돼.